멜라토닌,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졌다.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 이런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입니다. 20대를 기준으로 100이라면 50대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60대 이후엔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안 풀리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면 리듬 회복법. 멜라토닌을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면 리듬 고정입니다. 멜라토닌은 일정한 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언제 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취침 시간 고정. 매일 주말까지 포함해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누워주세요. 잠이 잘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과 뇌는 이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상 시간 고정.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세요. 밤늦게 자더라도 기상 시간은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2주만 지키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낮잠은 짧게. 오후 2시 이전 30분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를 넘으면 밤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 깊이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낮에는 충분한 빛, 밤에는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주면 멜라토닌이 밤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침 햇빛 30분.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꼭 햇빛을 받으세요. 산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에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낮에는 밝게. 실내에서도 조명을 켜서 밝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낮에 어두우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 줄이기. 형광등 대신 따뜻한 전구색 조명, TV 스마트폰 밝기 최소화. 침실은 완전한 암흑. 암막 커튼, LED 불빛 가리기, 전자기기 불빛 차단. 무드 등 하나 정도의 작은 빛도 멜라토닌을 50%나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둠이 불편하시면 붉은색 야간 등을 추천드립니다. 멜라토닌 억제력이 가장 낮습니다. 식습관 개선법. 멜라토닌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을 직접 포함한 식품도 있고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식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의도적으로 포함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이 타트 체리인데 이 과일은 천연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도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며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버섯 또한 멜라토닌의 자연 공급원이라 저녁 반찬으로 자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달걀, 우유, 요거트, 바나나, 귀리 같은 식품들은 트립토판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침 몇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에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포함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B6과 함께 있으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닭가슴살 같은 식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수면의 깊이도 좋아집니다. 두부, 해조류, 바나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은 일상적으로 먹기 쉽고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반면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확실히 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은 밤 수면을 깊게 방해하고 술은 잠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깊이를 떨어뜨립니다. 야식, 특히 기름지고 매운 음식도 소화 과정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밤 수면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항산화 영양소. 멜라토닌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는 마치 팀워크처럼 작용하는데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 중 하나는 비타민 C입니다.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 풍부하며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E인데 아몬드나 아보카도, 시금치 등에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아몬드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능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전신 염증을 낮추고 뇌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나 연어, 삼치 같은 생선을 주 34회 정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로 충분히 챙기기 어렵다면 보충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까지 포함하면 균형이 완성됩니다. 블루베리, 녹차, 다크 초콜릿, 붉은 포도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 드시거나 식후에 녹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염증을 제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결국 이 과정이 멜라토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수면 환경과 취침 루틴. 멜라토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침실의 온도, 조명, 습도, 소음 같은 요소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침실 환경을 잘 정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가우면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습도는 4060% 사이가 좋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가습기나 제습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고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푹신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년 주기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취침 1시간 전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는 몸과 뇌가 지금은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는 행동들이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과 TV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끄고 조명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루틴은 간단합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 후에는 가벼운 독서나 명상,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루의 끝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루틴은 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할수록 수면의 깊이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보충제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보충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단순한 수면 보조제처럼 생각하시지만 멜라토닌은 엄연히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복용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가능한 한생활 습관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을 시작한다면 0.5mg에서 3mg 정도의 낮은 용량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멜라토닌은 취침 시간 바로 직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단, 장기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 중 두통, 어지러움, 낮 시간에 과도한 졸음, 생생한 악몽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멜라토닌이 과하게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멜라토닌 보충제는 최후의 선택이며 그보다 먼저 수면 리듬, 빛 관리, 식습관, 환경 조정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줍니다.